예, 달러 시황 좀 보시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이제 우한폐렴 사태 이후에 달러 다시 치솟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신호적으로 이 하방이 벗어난 후에 상승이 왔고요. 엄밀히는 우한폐렴 사태 전까지는 이거를 깼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깼죠.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향 신호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여기. 그러나 이제 직선 추세로만 설명드리면 이제 엄밀히는 그래도 이제 이게 너무 여러 번 맞는 추세선이라 원래는 반등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르다가 모드로 꺾여 내려왔어야 되는데 우한폐렴 여파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통과하느냐,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이 정고점 여기를 넘느냐, 만약 여기를 넘고 지지되면요 이거는 추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금요일날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고점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전고점을 한 이틀 넘었었어요. 일봉이니까 이틀 넘었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전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달러 인덱스 차트 보고요. 여기를 만약에 못 넘게 되면 여기서 꿀렁꿀렁 왔다 갔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못 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훅 떨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못 넘고 정점 못 넘고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지지되면은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달러 인덱스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한폐렴이 팬데믹 되면은 일단 중국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면은 달러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 엄밀히 달러는 다 장난질입니다. 예,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지금 무한폐렴을 안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상에서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같이 부양을 하고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중국이 주식이 떨어지니까 좀 부양하니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른 나라 통화들도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침체가 될 때마다 서로 부양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해진 건 인플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중국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의 환율은 우한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퍼지느냐. 예를 들어서 우한폐렴이 중국에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중국의 다른 도시로 번져나가면서 또한 우리 한국까지 계속 더 번져나가면서 공장이 마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그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와서 지금 가동 중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 때는 이렇지만 장기화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은 모든 나라의 생산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공급이 그동안은 중국이 공급을 저가에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공급이 만약에 딸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는 계속 있고, 그럼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전자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돈을 또 너무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된다. 반면 한 뭐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무한폐를 꺾인다고 하면은 또 그때는 좀 안정화가 되겠죠. 우리나라 차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심해지기 전, 코로나가 많이 퍼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잘 버텼어요. 근데 일단 여기 하락 추세 한 다음에 다시 치솟고 있고요. 이제도 이제 여기도 이제 정고점 돌파 요번에 하게 되면 좀 크게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정고점이 지금 얼마냐면은 거의 1220원 근처죠. 지금 차트상으로. 여기를 만약에 뚫게 되면은 요번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일단은 뭐 금요일날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해서 이제 뭐 월요일은 뭐 당장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모르죠. 그래도 지금 주말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너무 크게 증가해서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한일 동향 보실 때 채권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 한국이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채권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더 산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큰 외국계 자본인데 그 돈이 한국에 이만큼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채권이 어쨌거나 이득을 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율이 개박살 난 상태에서 돌아가면 환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올 때는 환율이 지금처럼 좀 높게 하고 아마 제 판단에는 계속 환율이 올라도 오히려 채권 동향은 크게 문제없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것에 더 좋게 들어와서 결국 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그때는 또 환율이 안정적이 된 상태에서 환차익을 보고 외국인들은요 이게 다 조절이 가능해요. 걔네들은 어차피 마진 그 FX나 무슨 환도 이제 선물 있죠. 선물 같은 것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사실 좀 큰 그림상에서 대응을 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하락 추세가 벗어날 때마다 상승이 나왔죠.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이쯤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조금 늦게 얘기 드리긴 했는데 그때 보고 단기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뚫게 되고 어느 일정기 지지되면은 이거 1300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선으로만 대응해도 어느 정도 매수매도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오르려면은 이후에 때 상승이 여기서 하락 구간에서 벗어났잖아요.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를 지켜내는 게 좋습니다. 향후에 요거를 지켜내는지 해서 그렇게 잘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채권 동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나죠. 외국인은 채권 동향이 어차피 이제 환율 좋을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단위를 보시면은 1일 단위에는 억 원이고요. 다른 건 조원이니까 요거는 이제 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데도 744억 원. 2월 중으로는 4조 원 들어온 겁니다. 그죠? 1월 중 6조 원 들어오고 이상이 전혀 없어요. 조금 일별 강도가 조금 근데 뭐 4조 원 들어왔는데 뭐 2월 중으로 지금 4조 원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율 올라도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면 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생각이면 환율을 계속 높게 유지를 하겠죠. 일정 기간 뭐 1200원, 1300원 유지를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들어오느냐 나가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나중에 환율이 1500원 뭐 예전처럼 막 뭐 1700원 막 그렇게 개박살 난다고 IMF 때처럼 개박살 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죠. 1200원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1500원이나 1700원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간 다음에 채권 이득 보려고 환손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채권 동향은 환율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있지만은 만약에 채권이 안정적이게 되면은 그것은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요거 매일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는 사이트요. 이것도 참, 전 금감원 참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자료도 참 보기 힘들게 해놨어. 제 운영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희 카페에 오시라는 뜻은 아니고 요거 하나 적어 두시고 요거대로 여러분이 하나 이거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요거대로 가세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PDF 파일로 참 보기 힘들게 해놨어요. 이것도 잘 정리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볼 때 개인들한테 참 정보를 안 알려주려는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금융시장 동향 하면은 외국인의 채권, 주식 동향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코스피도 이렇게 막 현물이 매도는 아니죠. 선물 단기적으로 3월 만기는 조금 매도가 있지만 그래서 외국인 주의도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위험은 나스닥에 있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요. 더 큰 위험은 달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단기적으로 말고 달러가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 채권에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정고 좀 넘으면은 13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 정고점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넘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